하루에 선명한 색깔의 과일을 5번 이상 먹자는 5 a day 캠페인은 최근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객이 증가한 한 유기농 마켓. 안젤라는 식단을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젤라는 건강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 암과 심장병 예방을 위한 채식 목록을 처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5 a day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라는 프로그램인데 모두 따르려고 애쓰고 있죠. 채식과 함께 운동도 시작했다는 안젤라. 색깔이 다른 5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섞는 일명 무지개 식사를 준비 중이다.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항산화 물질은 색깔 부분에 많고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예전에 비해 육류를 줄이고 채식의 비중을 늘린 지금 식사 시간이 더 즐겁다는 안젤라다. 이건 진짜 좋은 식사예요.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영양분이 다 들어있죠. 따라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고 보면 맛이 있어서 즐기는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좋은 그런 식사가 되는 거죠. 아주 좋죠. 스위스, 핀란드와 더불어 유럽의 장수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 거리엔 건강한 노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특별한 또 한 가지는 길에서 과일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 기후 탓에 과일의 대부분을 수입하지만 소비는 적지 않다. 특히 과일 권장 캠페인 이후 20%나 증가했다. 현재 노르웨이는 유럽 9개국과 함께 과일과 채소의 소비를 늘리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 과일이 없다면 아이들이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죠. 과일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지요. 아이들이 다양하고 많은 과일을 접할 수 있게 그리고 그중에서 좋아하는 과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과 심장병 예방, 비만 해결의 방법으로 시작된 과일 섭취 캠페인. 정부는 먼저 과일업자와 손을 잡았다. 정부는 학교에 과일 휴식 시간을 마련하고 업자는 과일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학교에 과일 냉장고를 공급하고 과일업자는 다양한 과일을 제공한다. 수시로 냉장고를 확인하고 다양한 과일을 선정하는 것도 과일업자의 몫이다. 방학이 끝나며 이 냉장고를 학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얼마만큼의 과일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모자란 과일을 다시 채워 놓는 것이죠. 노르웨이가 과일 섭취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노르웨이는 7, 80년대에 심장병이 급증했다. 늘어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영양학 정체를 바꾸게 된 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1인당 하루 과일 섭취량 700g. 현재는 절반 정도다. 올해는 과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에게도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죠. 또한 학교장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엔 과일, 채소의 신청량이 매우 늘었기 때문에 늦가을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과일이 수입되는 형편이라 값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80년대 이후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찾기 때문이다. 첫째는 맛있고요. 둘째는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 과일에는 무기질, 비타민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몸에 틀림없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4-5개의 다양한 과일을 먹고 있어요. 정부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았다. 매장 한쪽엔 특별히 마련된 과일바가 있다. 다양한 과일을 조각으로 만들어 파는 곳이다. 소비자는 흔히 맛볼 수 없는 다양한 과일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단독 가구가 많은 노르웨이에 적합한 방법이다. 왜 과일 바에서 사냐고요? 비싸지만 많은 종류를 먹을 수 있죠. 특히 색깔이 진한 과일만 골라 먹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의미한다. 활성산소는 호흡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칠 경우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한다. 이런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채식. 채식은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보약이다. 현재 알려진 질병의 대부분은 세포의 산화가 원인인데요. 그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채식만 하고 살 수는 없지요. 산소가 그 양이 적절해야 좋은 것처럼 채식도 육식과 알맞은 균형을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명의클리닉 노성훈 교수의 위암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완치도 잘 됩니다. 조기 위암일 경우 개복을 하는 큰 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시경과 복강경 수술인데요. 어떤 환자에게 이 간편한 수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과의 노성훈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암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으면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고 근심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도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위암의 발생을 보면 암 환자 5분 중에 1분이 위암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입니다. 사망률에 있어서는 폐암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암이라고 하는 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또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위암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특히 위암의 진단을 받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큰 수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을 크게 하고 위를 상당히 많이 제거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조기 위암인 경우에, 암을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이 위를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는 이러한 수술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혹은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신경을 보존해 준다든지 혹은 유문부를 보존해 주는 이런 우리 기능을 가능한 한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시경 점막절제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시경 점막질주술인데요.